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공무원 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30대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달리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파였고 이걸 보수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막힌다는 민원이었는데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온라인상에서는 이 공무원의 신상이 모두 공개되면서 집에서 쉬고 있을 사람 멱살 잡고 싶다는 등 악플에 달렸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 그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건 조금의 불편해도 남 탓은 크게 하는 이기심과 남의 잘못은 꼭 꺼내서 드러내야 하는 왜곡된 정의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 사시는 78세 공춘화 할머니께서 행정복지센터에 보낸 편지 한 통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전에서 78세 되는 공춘화 할머니입니다. 직불금 서류가 복잡해서 공무원이 설명을 해줘도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버스 안에까지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 잘했다는 전화까지 직접 해줬습니다. 내 자식처럼 너무 고맙고 친절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직불금 담당 젊은 청년 칭찬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광양시의 이야기 잠시 후에 계획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수 MBC 주간의 선거방송 토론회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후보들의 토론회가 지금 진행 중일 텐데요. 이 라디오 전망대는 제가 진행을 하는 탓에 그 토론회 진행을 하는 탓에 당일 오후 사전 녹음으로 미리 제작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전남 여러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나 여권 및 통장 압수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계절 근로자는 농촌 수확기 등 단기간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업 분야를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체류 기간이 긴 고용 후바지보다 손쉽게 일손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 전남의 계절 근로자 수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1년 계절 근로자 도입 당시에만 해도 6개 시군에서 57가구 12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는 19개 시군에서 1111가구 3773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들어오기로 한 계절 근로자들이 6,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이에 전남도는 향후 추가적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9개 시군의 계절 근로자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브로커라고 불리는 중개업자의 부당 임금 착취 사례 59건이 적발됐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항공료를 자동 이체하고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 입국 후에도 계절 근로자들의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한 사례 등이 밝혀졌습니다. 이 적발된 부당 사례는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조사 후에 해당 계절 근로자들의 통장을 재발급하도록 하고 임금 미지급권에 대해서도 즉시 입금토록 조치했습니다. 현지 작업반장 등 제3자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장을 보관하는 경우도 24건이나 적발됐는데요. 이 역시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재발급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예, 당장 드러난 문제들을 조치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근본 대책 마련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남도는 수시로 시군과 함께 지도 점검에 나서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물론 국가 차원의 인력 전담 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도 차원의 숙소 확충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것과 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출입국 관리나 인권침해 점검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또 계절 근로자 인력 도입 방식도 고용허가제 시스템처럼 운영하는 안건 등입니다. 이 또 계절 근로자가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를 확충하고 통역 도우미들을 지원하는 등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계절 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또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도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농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 소통 도우미를 시군별로 배치하고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성실 근로를 유도해서 농가 구충도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 성실하게 일해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2025년부터는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호책들은 전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전남도의회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기는 했는데요. 이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들로 한정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 전남도의회 차원에서도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조례 개정을 위한 첫걸음인 의견 수렴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외국인 고용법에 근거한 근로자로 확정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이 전남도 소재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권고적인 개념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적됐고요. 이 지원센터 설치 등도 의무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정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여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제는 상생을 넘어서 이제 공생해야 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의 여러 가지 분야들은 말이죠. 노동 관련해서 좀 잘 정리가 돼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자, 다음 이야기. 다음은 여순 사건 진상조사 관련 내용이네요. 네, 최근 여순 사건 진상조사 내용을 담아낼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평양성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요. 이 여순 사건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진상조사 과제를 정리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또 진상조사의 기한이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상조사의 활동의 최고 의결기구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먼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구성된 기획단은 최근 20개의 조사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에서 14연대 반란으로 바꾸고 또 진압을 토벌로 또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꾼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당수가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와 좌익 세력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이 유족들은 진상보고가 아닌 역사 왜곡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제 선정과 용어 변경은 기획단 구성에서부터 예견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편향된 보수 인사들로 꾸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던 부분 때문인데요. 이 유족들은 전남도민 비상대회를 열고 문제 문건이 외부에 보고서 집필 영역을 주기로 한 이 보고서 작성 지침인 셈이라면서 기획단 해체와 재구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역사 왜곡과 날조에 맞서야 한다면서 이 기존 유족회 임원회 6개 시군별 비대위 또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도 했고요. 이 대규모 걸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이제 예고도 해서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작부터 예견됐던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점차 골마 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기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촉과 희생자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여순특별법에 따라서 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심사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종 의결기구인 여순중앙위원회가 일기 임기가 지난 1월에 끝났는데도 여전히 2기 위원회 출범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출범이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이 정작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는 기구인 전남도 산하 여순사건 지원단 실무위원회는 지난 1월에 곧바로 2기 위원 3명을 위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중앙위의 부재로 조사와 의결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중앙위원회 출범이 미뤄지면서 정부와 유족 간 소통도 완전히 단절됐다는 지적인데요. 이 유족들은 소통 창구가 완전히 끊겨서 왜 중앙위원회 출범이 미뤄지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지역 인재를 서울로 보낼 게 아니라 고향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지정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교육부 1차 공모가 최근 있었습니다. 전남에서 7개의 시군이 선정됐는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광양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광양시 교육청 이계준 교육장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더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교육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계준입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육발전 특구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생아 감소로 인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요. 또 출생률을 아무리 높여도 지역의 교육적 환경이나 학교 교육력이 높지 않으면 교육 때문에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을 떠납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가 줄어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4개의 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기회균등 특구, 도심복합특구, 문화예술특구,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발전 특구는 지방자치시군의 교육과 보육의 환경, 그리고 공교육, 즉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서 지방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조건을 만들어보고 실현하자. 이것이 바로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보니까 뭐 전남에서만 7개의 시군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네. 광양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광양은 남해안 남중권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동안 철강 산업 도시로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철강 산업만으로는 성장 동력에 한계가 있고 환경 문제와 충돌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 수소 산업 등을 유치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해서 지산학 연계의 인력 양성에 소위 말해서 광양형 교육체제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상이요, 교육장님. 뭐 초등학교, 네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겁니까? 교육발전 특구의 지정학교가 특별히 한 학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를 포함해서 교육력이나 학교 교육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질적 수준을 높인다? 그렇습니다. 예. 그 결과 미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광양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100년의 지속 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K 첨단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 실현이 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학교 수업과 연계를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학교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K첨단 산업과 연계한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숙련된 기술인만을 양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보다 높은 공동체 역량,
그리고 바른 인성,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기초 기본학력을 확실하게 다지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적합한 교과 지도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산업체와 연계한 협약형 학과 개설을 통해 양질의 취업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네네. 지정이 되면서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가장 큰 변화를 느끼게 되겠습니까? 학생들도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학부모도 느낄 수 있는데 예. 먼저 학생들은 우리 광양은 크게 볼 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구 4만 정도의 광양읍권이 있고 그리고 중마동 권역에 도시형 지역이 있고 다합이나 진상, 진월 쪽에 소규모 농촌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발전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충분한 교육 예산 확보도 용이해졌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시형, 농촌형 학교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심학교에서는 AI 맞춤형 학습 기자재를 통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규모가 작은 농촌 학교에서는 학습 인원이 비록 적더라도 소인수 학급만의 장점인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며 또한 작은 학교들끼리 연계 연합하는 공동 교육 과정, 즉 체험학습, 축제 혹은 학예 발표회, 예체능 학습 등은 연합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돌봄과 초등 돌봄이 좀 확대 운영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학생들을 맡길 수 있고 직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뉴스에 나온 또 이야기가 예산 100억 원 네네. 투입된다는 이야기였었거든요. 네네네. 100억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가 될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가장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급 내에서 충분한 개별 맞춤형 학습 기자재가 보급 운영될 수 있으며 초등학교 돌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 또 돌봄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광양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과 보육의 도시라고 하는 별칭에 걸맞는 예산 운영이 가능합니다.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에 24시간 돌봄 어린이집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이나 시설 중축,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나 초등학생 생존 수영장 혹은 복합 돌봄센터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발전 특구 지역은 우선 배정해주는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잘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서 지역에 좀 남게끔 살게 한다는 게 이제 결국엔 최종적인 목표일 텐데 네네. 교육해서 어디에서 취직해서 일할지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광양만권 지역들은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단들이 비교적 전남의 타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소산업, 데이터산업, 그리고 우주 발사체 산업, 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이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한민국 혹은 광양의 영문 앞자리를 따서 K 첨단 산업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유치들에 대한 소망들이 실현되어 가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와 더불어 더 중요한 사실은 기업들은 이런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인력들을 충분하게 양성해주지 못한다는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광양의 한국항반물류고등학교, 광양하이텍고등학교를 기업인재 양성의 특화형 학과 개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서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그런 인재 양성의 요람지역으로 키워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네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양시 교육청 이계준 교육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여수 MBC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총선 때문에 정신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기자회견도 많고 후보들 간의 설전도 좀 이어지고 있고 해서요. 예. 지금 바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구 때문에 정도만 좀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일주일은 각 선거구별로 이슈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유민호 기자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각 선거구별로 정리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일단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재심 신청이 남아 있어서 향후 일정들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의 대진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여수 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민주당 현역인 주철현 예비 후보가 있고 또 이제 이용주 예비 후보가 이제 2인 경선 명단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예. 모두 검사 출신이고 이분들은 이제 4년 전에 총선에서도 한판 맞붙은 적이 있는데 제대로 붙었죠. 예, 리턴 매치라는 말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엔 주철현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상대 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를 했었는데 지금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논란이 된 거는 이 주철현 후보는 이용주 후보를 향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불법 이용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그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고요. 예. 이용주 후보들이 주철현 후보한테 이제 우리 MBC 이제 토론회와 CBS 방송 토론회 왜 불참하느냐 떳떳하게 나와서 참여해라 이렇게 해서 공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좀 일정부터 살펴보면 이제 11일 월요일부터 이 사흘 동안 13일까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에서 이 경선이 치러지고 예. 또 마지막으로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박정석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수 갑 지역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옆 동네 여수 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여기는 이제 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 보신 분들은 맞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예. 와 진짜 치열하게 혈전을 펼치시더라고요. 네, 민주당 현역 이제 김혜재 예비 후보가 있고 이제 또 이제 조계원 예비 후보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예. 이제 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TV 토론에서 굉장히 치열했는데 좀 쟁점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공약이나 여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두 후보가 충분히 나눴지만 먼저 이제 김혜재 후보는 조계원 후보를 향해서 이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예. 이런 분이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정체성에 문제 있다. 시민들에게 해명해라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이 조계원 후보는 이제 김혜재 후보를 향해서 김 후보가 민주당 하위 20% 명단에 들었는지 밝혀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공세를 펼쳤고 이제 김혜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확한 답변은 내놓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 잘하는 후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그 조 후보는 이제 여수 갑을 분열의 그 씨앗이 바로 김혜재 후보한테 있다. 이렇게 해서 좀 TV 토론에서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정도 좀 살펴보면 이 갑과 똑같이 11일 월요일부터 13일까지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경선이 진행됩니다. 예. 이제 또 대진표들을 또 다른 이제 후보들 좀 살펴보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제 권오봉 후보가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 컷오프 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진보당 여찬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희택 후보가 있어서 아무래도 본선이 확정되더라도 다자구도로 이제 그 선거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습니다. 여수 을 살펴봤습니다.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거구 분구가 안 돼서 참 순천 시민분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좀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동네입니다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인데 여기는 이제 순천의 해룡면만 떼어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지역의 대진표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 당대표 특보를 지낸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순천에서 또 한 10년 정도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손은모 후보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장 큰 변수가 이제 현역인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랬죠. 예,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과 이 서가번 전 의원이 이제 당에서 컷오프를 당하면서 이 두 후보의 대결이 반전이다 그런 평가가 있고요. 예. 이제 서로 이제 초창기에는 서로 좀 이력 같은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네거티브 조짐이 있었는데 이 두 후보가 일단은 어제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기로 이제 결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 과연 이제 경선을 앞두고 지켜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이제 토론회 한창 또 하고 계실 텐데, 네,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잘 지켜지는지 그러니까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그 협약식이 의미가 있나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경선 일정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가장 먼저 치러집니다. 10일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이 여수 가불과 똑같이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통해서 경선이 치러집니다. 이렇게 좀 본선이 좀 확정되더라도 여기도 이제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어요. 예, 진보당의 이성수 후보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이 나왔고 또 천하람 이제 개혁신당 이제 전 최고위원. 예, 최고위원이죠. 출마 가능성 아직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앞서 말한 신성식 서가번 후보도 뭐 이렇게 질문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닫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는 안 해요. 예, 이제 본선에서 이제 이게 후보들이 결정되더라도 이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서 또 이제 갑이 또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러네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여기는 갑자기 전국에서 많은 예. 분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구가 됐습니다. 전국구 선거구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원래 현역인 서동용 후보가 있었고 이제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예. 일단 권 후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난 대선에 수행한 것을 두고 이 사천 논란이 있었고 부실장이었어요. 예, 이제 여당에서 말 그대로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 예. 이 권 후보가 이제 공천 철회와 이제 경선을 재신청한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해서 이 전격적으로 이제 다시 좀 대결이 성사됐는데요. 저도 당시 현장에서 이제 그 발표를 좀 지켜봤는데 원래는 기자회견 원문에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선 요청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예, 없었는데 좀 당시에도 좀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렇게 좀 그 발표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이 좀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작심하는 듯이 나중에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두 후보는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과연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있을지 이제 논란의 중심에서 이제 인지도가 어떻게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후보가 이길지 관심이 쏠리고 이게 좀 늦게 이제 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경선은 15일부터 치러집니다. 이 여기는 이제 좀 그 앞선 선거와 다르게 일반 국민 100%를 상대로 이제 국민 경선을 치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앞선 새 선거구와 다르게. 예, 그리고 이제 본선을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제 전남에서만 재선을 지낸 이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있고 또 그러게요. 진보당 유현주 후보도 이제 선거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경선도 경선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본선이 더 흥미진진할 것 같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흥, 보성, 장흥, 강진도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민주당 현역인 김승남 후보가 이제 있고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이 문금주 후보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죠. 예. 이 두 후보는 각각 힘 있는 3선 이 세 인물을 내세우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보장강 줄여서 하는데 이 고보장강이라고 해요? 그 각 군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서 이제 좀 어떻게 좀 경선 결과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제 두 후보들도 이제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지금 해서 좀 뭐 선거전을 치러가고 있는데 이 김승남 두 후보는 이제 김승남 후보를 문금주 후보를 향해서 이 미국 석사과정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예,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고 이 문금주 후보는 이 번역의 차이일 뿐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김승남 후보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이 선거구에는 무소속 박지환 후보가 뛰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두 후보의 경선 승자가 아무래도 국회의원 당선에 가장 큰 중요한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거구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본격 토론전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상 일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선 토론회 저희 여수 MBC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갑 주철현 후보와 이용주 후보는 TV 토론을 하지 않겠다 해서 좀 불발이 됐고 고보장강의 김승남 문금주 후보도 토론회가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데스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각 후보의 공약이라던가 그 논란 같은 것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경선 후보 토론회가 끝나면 이제 최종 후보들이 민주당이 결정되면 정당 후보들과 본선 토론회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토론회도 많은 기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 국가산단의 환경 오염 문제 이야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체녹지 1구간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 최근까지도 전해드렸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대체녹지는요. 여수산단 입주기업 6곳이 공장증설 부지 확보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차단을 위해 조성한 녹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7월 이 녹지와 인접한 중방천에 젓갈생물이 흐른다는 민원이 발생했고 조사 결과 대체녹지 1구간이 오염된 토양으로 만들어져 이곳에 나온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 당시 여수시가 지역 대학교에 수질과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토양 오염 물질인 불소와 비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녹지를 조성할 당시 이미 오염된 토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지 리포터께서 오늘 현장 다녀오셨는데 실제 모습이 좀 어떻든가요? 문제가 된 지역은요. 지난해 9월 덮어놓은 파란색 방수포가 그대로 있었고요. 침출수를 하천으로 유입되기 막기 위해서 가동됐던 펌프도 작동되지 않고 이 파란색 대형 물탱크 2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 현재도 배수로에는요. 붉은색 물길이 흔적이 산명했고요. 이 배수로에 흐르고 있는 물도 흙탕물에 하기에는 붉게 오염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이 흙탕물이 아니라 붉어요. 네, 붉은색입니다. 그래요. 네, 또 작년보다요 양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노란색 빛을 띠는 이 거품들이 배수로 가장내 떠 있었습니다. 예. 이 얼마 전까지요 비가 계속 내리면서 토양으로 스며든 빗물이 오염된 물질과 함께 배수로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요 피해를 받지만 보상은커녕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대체녹지로 인해 인근 농지의 오염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민 얘기 들어보시죠. 와가는데 이 속에 거석이 땅 속에 그 사람들이 인정 못 하겠다는 말은 그 잘못되고 그 속에서 자꾸 그 불소라든지 그런 거 그 처음에 나와는 몰랐는데 그 막 그 빨간색으로 황색 그렇게 변하니까 계속 나와. 중방천 여기 가면 저 밑에 가면 안 지워지고 계속 나와. 그전엔 괜찮았지. 그 농사를 짓고 괜찮은데 옛날에 그 개구리도 살고 다 저 뱀도 있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거 살지를 못해. 이번에 저 농사 지을 때 저 농사가 막 못쓰게 돼버려 갖고 그걸 민원을 넣고 그랬는데 그 보상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았어. 요거는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막 색깔이 변해버리고 난리가 몫이 돼버리는데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이거지. 그게 억울하지. 그게 난리 나본 거지. 얼마 전에 여수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이 산단 대체녹지 토양 오염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5일 여수 환경운동연합은요. 대체녹지 1구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중금속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대체녹지의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 공장 부지 증설을 위해서 산을 깎으며 줄인 녹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만든 여수산단 대체녹지가 이 중금속이 오염된 토양이 밝혀졌다면서 이 사건이 밝혀진 7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녹지는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과 방치하고 있는 여수시를 질타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대체녹지 관련된 6개 입주 기업에서는 여수시 행정명령에도 책임이 없다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대체녹지를 조성한 기업이 한 곳이 아닌 6곳이나 되면서 행정명령을 받아들인 기업이 있었고 예. 받아들지 못한 기업이 발생하면서 의견 조율이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요. 6개 기업이 모두 행정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정밀조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정밀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두고 운운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여수시에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단환경감시팀 조계신 팀장 인터뷰입니다. 육개사에서는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다가 저번 달 말경에 육개사에서는 정밀조사 명령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없이 수용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6월 19일까지 6개월간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육개사에게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밀조사 기간 내에 그 토양 오염도의 오염 범위를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염의 범위, 그다음에 오염 구역,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범위라든지 양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침실수가 하천 거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장마가 곧 있으면 또 몇 개월 뒤면 옵니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어떤 뉴스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먼저 월급이 올라도 살림이 빠듯해진 이유 관련된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뭐 월급도 잘 안 올라요. 저희 MBC도 그 기본급 안 올라간 지 한참 됐거든요. 그래도 뭐 호봉이 올라가니까 조금씩 예. 이제 뭐 직급이 오르면서 아주 조금씩 오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안이기는 한가요? 호봉이 올라가는 것과 아무튼 뭐 넋두리였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살림은 나아지지가 않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전체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 즉 가처분 소득이 1년 전보다 1.8% 증가에 그쳤습니다. 근데 먹거리 물가는 6%가 넘게 올랐어요. 참. 그러니까 예. 소득 대비 먹거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 물가가 6.8% 올랐는데요. 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3.8배나 되는 거죠. 예. 그중에서도 뭐 드레싱이 25.8%, 잼이 21.9, 치즈 19.5 순으로 높았고요. 평소 서민 소비가 높은 설탕 14.1%, 소금, 아이스크림, 우유, 빵, 생수, 라면 등도 10% 안팎으로 올라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진짜 마트 가서 뭐 몇 개 집으면은 그냥 3만 원, 5만 원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진짜. 예. 외식 물가도 6%나 올랐어요? 네, 가공식품 물가와 함께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혔던 외식 물가도 6%가 오르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3.3배가 올랐습니다. 예. 품목을 보니까요. 우리가 많이 사 먹는 뭐 피자가 11%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이 햄버거 9.8, 김밥 8.6, 떡볶이 8, 돈가스 7.7% 등 순으로 정말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품목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이 외에도 과일, 채소 등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도 3.1%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뭐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이유가 뭐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2022년에는 7%대였다고 하던데 작년이랑 차이가 좀 납니다. 왜 그럽니까? 네, 우선 경기 침체로 소득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한 탓이 크고요. 또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 중에서 우리가 매달 내야 할 세금, 특히 이자 비용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이나 뭐 신용 대출이나 그 이자 금리가 이제 올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가계 이자 비용은 지난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4, 50만 원이니까 다른 분이 많이 상쇄를 하신 것 같은데 참 이게 이자 한 달에 내는 그 지역도 그 지역인데 서울 수도권은 진짜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13만 원이 이렇게 그거밖에 안 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빚이 전혀 없는 집과 이른바 영끌한 집 또는 뭐 1인 가구, 4인 가구 다 합쳐서 본 거기 평균치니까. 때문에 그렇죠. 예. 숫자보다는 그 추세를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 수치가 9만 9천 원이었는데 1년 만에 무려 31%가 넘게 늘어난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게 이게 2020년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가계 빚이 빠르게 늘었고요. 그러면서 2021년부터는 금리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국민이 지금 허덕이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증명이 된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가계빚은 GDP 규모를 5년 전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가계빚이 GDP의 100%가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지금 뭐 총선 때문에 다들 뭐 정신이 없는데 뭐 총선도 총선인데 참 이 정치인분들 요거 좀 빨리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갖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 노래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오르막길을 봐. 오르막길. 그래도 함께 예. 잘 견뎌보자 이런 노래죠. 윤종신과 정인의 오르막길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땅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네, 정인과 윤종신이 함께한 오르막길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이렇게 살기 팍팍한데 끊이지 않는 어시장에서의 바가지 요금과 저울 눈속임 논란으로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한 유튜버의 폭로가 화제였는데요.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의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한 유튜버가 지난달 24일에 선 넘어도 한참 넘는 소래포구라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가격표가 뭐 1kg당 4만 원이라고 붙여 있는 가게에서 네. 샀더니 막상 사려고 보니까 상인은 뭐 가격과 상관없이 대게 2마리에 뭐 37만 8천 원, 킹크랩은 54만 원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새로 했고요. 예. 뭐 이런 논란들이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 소래포구는 지난해 여름에 이른바 다리 없는 꽃게를 판매를 해서 논란이 일었던 곳이고요. 이에 상인들은 그때 큰 절을 하면서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동네는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관할 지자체가 최근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논란에 인천 남동구는 불법 상행위 단속 합동 점검을 했는데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검을 한 결과 290여 곳 중에 우선 실제로 기준의 불합격 저울을 사용한 업소가 9곳 적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무게와 저울 표시 무게가 80g 이상 차이가 난 거고요. 이거 가격으로 치면 거의 뭐 만 원? 그렇죠. 만 원 좀 안 되려나?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는 지불한 가격보다 적은 양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두 곳은 써놓은 가격보다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를 더 높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소수의 상인들이 이런 행위로 특히나 이제 관광지잖아요. 뭐 소래포구도 그렇고 뭐 우리 여수도 그렇고 이미지가 직결되면 이게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쌓아 올리는 거는 진짜 이게 쉽지가 않지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수도 예외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특히 여수도 요즘 뭐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물가를 너무 올려받는다 이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에 따라 여수시도 바가지 요금 및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물가 모니터 요원을 10명 위촉해서 1년 내내 물가를 중점 모니터를 해 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이번 달 3월부터 10월까지 관광 종합 대책반을 가동을 하고 시민 불편, 교통, 식품, 위생, 숙박, 쓰레기 등 15개 분야 대책반을 꾸려서 11개 부서에 하루에 한 70명 정도가 투입돼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음식 숙박업소의 불친절,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또 확대를 하고 착한 가격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분 좋은 감정들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떤 노래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기분 좋은 감정을 좀 유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버스커의 오랜만에 여수 밤바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네, 3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